이동통신망 기반 무인이동체 지상운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술입니다. 자율지능 IoT 연구센터 정원석 연구원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율지능 IoT 연구센터의 정원석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동통신망 기반 무인이동체 지상운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먼저 저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핵심 성과물을 위주로 개발된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드론 기반의 서비스 동향입니다. 그래서 드론 서비스 동향으로는 드론 물류, 택배 배송 서비스, 재난 감시 및 대응, 환경 및 시설물 관리, 드론쇼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감시 정찰 시스템, 3D 매핑 등으로 이제 다양하게 서비스가 확대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서비스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 이기종 드론을 동시에 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AV, UGV, USB의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론 서비스의 운영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비과시권 관제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무 서비스도 다양한 종류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무 장비에 대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 서비스를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도 필요한데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나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였고요. 저희는 드론을 하나의 띵으로 보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FC,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FC나 다양한 임무 장비들을 하나의 띵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거기에 LTE 모듈이 탑재가 되는 임무 컴퓨터를 드론단에 설치를 해서 IoT 디바이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IoT 규격을 지원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동작을 시켜서 임무 장비와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IoT 서버라는 플랫폼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oT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 무브라고 하는 IoT 플랫폼 기반의 무인이동체 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이나 물류 배송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1M2M 표준 기반의 IoT 플랫폼이 위치해 있고요. 드론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용 LTE 모듈이 탑재가 되는 임무 컴퓨터를 탑재해서 거기서 IoT 디바이스 플랫폼을 동작을 시킴으로써 임무 장비에 대한 데이터들을 IoT 플랫폼에 올려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빨간색 네모의 지상운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인데요. 이 웹 GCS와 같은 지상운용 소프트웨어에서는 임무 장비에서 받은 데이터나 아니면은 FC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지상운용 소프트웨어에서 명령을 내림으로써 드론을 제어하거나 임무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먼저 임무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크로우라고 하는 상용 LTE 모듈을 탑재하고 라즈베리 파이 모듈이 탑재된 그런 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드와 FC 간의 시리얼 연결을 통해서 드론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그것을 IoT 서버 플랫폼이라고 하는 모비우스에 전달을 함으로써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케아입니다. 그래서 케아라고 부르는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상용 LTE 모듈이 탑재가 돼서 영상 처리나 영상 전송이 가능하고 AI 모듈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로우 큐브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크로우 보드에 FC를
통합해서 만든 그러한 보드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 지상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성남 본원에서 녹화한 화면이고요. 여기 실제 드론들은 여수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RTC라고 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을 해서 GCS에서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하였고요. 실제 딜레이를 측정을 해봤을 때는 300mm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론에 대한 데이터들을 임무 컴퓨터를 통해서 받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드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빨간색 아이콘을 조작함으로써 저희가 실제 여수에 있는 드론을 성남 본원에서 LTE망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3D GCS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2D 지도 기반의 GCS랑은 다르게 이 오른쪽 아래에 3D GCS, 3D 지도 기반의 GC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만든 이유가 실제 비가시권에서 관제를 하다 보면은 어떤 높이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모르고 비행을 하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에도 고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3D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GC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고도에 따라서 드론이 떠 있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LTE 커버리지 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상과 드론 간의 통신으로서 LTE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LTE 환경이 상공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장소에서 LTE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를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좀 다니면서 LTE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통신사별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고도에 따라서 LTE를 다르게 측정을 해서 고도에 따라서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LTE 환경이 좋은 그런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고요. 노란색, 빨간색으로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영월이고요. 영월 같은 곳에서는 이제 선해 비행을 통해서 동그랗게 LTE를 수집을 했고, 광나루에서도 저희가 LTE 데이터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지국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 내용이 LTE 데이터를 예측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드론 경로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임무 비행을 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임무 경로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주변의 기지국들을 몇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행 경로에 대해서 LTE 데이터가 예측이 되고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3차원 모델링을 위한 다수 드론 동시 운용인데요. 이 임무의 목적은 3차원 지도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드론이 각각 카메라를 탑재해서 그 카메라로 하방, 땅을 촬영을 하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임무도 GCS를 활용을 해서 세 대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고요. 총 85장의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이 결과물과 같이 3D 모델링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한 결과물을 실제 지도에다가 적용을 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3차원 지도를 완성을 했고요. 이 지역은 점점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국방 분야의 드론을 활용한 전술훈련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훈련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실제 드론 데이터가 넘어오면은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 실제 드론과 동일하도록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조종기를 통해서 조종을 하면은 이 가상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 상에서 드론도 똑같이 조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뮬레이터로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실제 드론을 가지고 훈련을 나가기 전에 이 가상 환경 상에서 먼저 연습을 충분히 거친 후 이제 조금 적응이 된 상태에서 실제 훈련으로 좀 더 원활한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훈련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8대 편대 임무 비행 테스트입니다. 많이들 군집 드론은 보셨을 텐데요. 실제 임무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사이즈가 조금 있는 드론들은 실제로 여러 대가 비행하는 것을 많이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LTE 기반으로 GCS 상에서 몇 대까지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지 몇 대나 최대한 연동을 해봤을 때 문제없이 연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네, 8대 동시에 GCS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륙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대 드론에 대해서 각각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그 웨이포인트로 동시에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명령들은 동시에 LTE로 GCS가 서버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드론단에서는 그 명령들을 수신을 해서 동작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의 이제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서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임무 장비를 똑같이 드론 제어하는 그런 구조로 제어를 해서 투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그룹 퀵 비행 테스트입니다. 이 기능은 아마 저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룹 퀵 비행 테스트는 뭐냐면은 보통 무인이동체를 웨이포인트 지정을 해서 이동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이동 명령이 내려갔을 때 웨이포인트로만 무조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웨이포인트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변경된 웨이포인트가 지정되지를 않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명령을 잘못 내려서 어떤 장애물에 부딪힐 것 같다 하면은 긴급하게 정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웨이포인트를 이동하는 중간에 변경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이동 명령을 한번 내린 거고요. 네, 이렇게 웨이포인트들을 중간에 변경을 함으로써 따로 이동 명령을 내리지 않고 웨이포인트만 변경을 해서 드론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즉각적인 이동을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라가 아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회피를 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연구 성과물들을 홍보하고 시연을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기술 사업화 전시도 하고 있지만 오션 서밋이라는 컨퍼런스를 나름대로 개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시연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픈 소스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무브라는 플랫폼을 오픈 소스 형태로 배포도 하고 있고 무브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연구 성과물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션 사이트에서 무브 오픈 소스들을 배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 경쟁력 강화와 보급 확산을 위해서 무브 오픈 소스를 배포하고 기술 개발 가이드도 같이 작성을 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해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무브 프로젝트 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서 제품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